자, 이제 새로운 내용으로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수 함수입니다. 제목은 지수 함수. 자, 지수의 형태를 가지고 이제부터 함수로, 즉 그래프 그리겠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래프 그리면 우리는 최대최소 따지는 문제 무조건 나올 거고요. 맞죠? 그런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봐. 2차 함수를 배우고 그래프 따져서 최대최소 구했었지, 그치? 그 다음에 2차 함수 가지고 뭐 했어? 유리함수로 합시다. 오케이. 유리함수에서 최대최소 따졌었고, 또 우리 그래프 교점 찾을 때 뭐 갖다 썼었지? 방정식 개념도 갖다 썼었고, 맞지? 그래서 지수 방정식 그리고 지수 부등식까지 배울 거예요. 이번 단원에서. 알겠죠? 자, 우선은 지수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y는 예시부터 갈게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해요. 오케이? 자, x에 0 집어넣으면 얼마냐, 현우야? x에 0 집어넣으면 얼마라고? 그래요. 안 낚이네. 당황하지 않네요. 2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2 되는 거 맞죠? 1 잡고 1 집어넣어서 2 돼야 되고, 2 집어넣으면 4 돼야 되고, 은빈아 마일 집어넣으면 2분의 1이지. 마일 집어넣으면 2분의 1까지. 자, 여기 지금 X표 쳐진 점들을 지나는 직선을 그려야 돼요. 맞냐? 미안해. 선을 그려야 돼요. 됐니? 자, 2의 거듭제곱은 음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음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0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죠. 지수 2의 거듭제곱이 0이 될 리는 없겠지, 그치? 맞아요. 그래서 그래프가 점점점 가파라지는 형태, 이렇게 생긴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지수함수의 그래프야. 그래프 개형이야. 자, 기하급수적이라는 말 기억나요?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라는 게 지수함수 때문에 생긴 거야. 엄청나게 가파라지잖아, 그치? 이해 갔어? 자, 그럼 요번에 은빈아 얘를 한번 그려볼까 해. 2분의 1의 거듭제곱. 됐지? 자, 근데 2분의 1의 x제곱은 얘들아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 맞죠? 2의 마이너스 x제곱. 정훈아, 요놈 비교하면 어떤 관계에 있지? x 앞에 뭐가 달라? 그러면 뭐야? 뭐해? x의 부호반대? x의 부호반대 y축 대칭. 그래서 좌우 뒤집은 요 그래프가 바로 요 2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가 될 거야. 괜찮을까요? 자, 뭐 공통점 특이한 점이 하나 있네. 0,1은 무조건 지나네. 밑이 얼마인지 관계없이 x 지수가 0이면 무조건 1이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네, 그래서 그래프 개형 크게 이렇게 볼 거고,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기본형부터 갈게요. y는 a의 x제곱부터. 자, 우리 a라는 놈의 조건이 붙을 것 같아, 은빈아.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까? 얘가 지수함수가 되려면 a라는 놈은 미치죠. 미치 어떨 때 따질 것 같아? 지수함수가 되려면? 왜? 그러니까 그건 무슨 함수니까? 상수함수. 이미 배웠잖아, 그치? 또! 왜? 밑이 왜 0보다 커야 될까? 맞아, 얘들아. a는 0보다 커야 하는데 뭐는 안 돼? 1인 거는 안 할 거야. 자, 1인 걸 안 하는 이유는 재미없어서 안 할 거야. 상수함수잖아. 그럼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붙어. 왜 붙을까? 정의역을 실수 전체로 하고 싶어서예요. 자, 너희가 기억 속을 끌어내셔야 돼. 지수의 확장이 생각나셔야 돼요. 지수의 확장에서 지수를 어디까지 확장했었어? 실수 범위까지. 이건 안 써도 돼요. 실수 범위까지 확장했었잖아, 그치? 그때 밑조건은 0보다 크다였지. 됐니? 그 이유는 만약에 저놈이 마이너스 2의 x제곱이면
내가 요놈의 그래프를 그려보고 싶은데, 자, 1 넣으면 얼마? -2. 됐어? 2 넣으면 얼마? 4. 자,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0 넣으면 1. 다 존재하지? 문제는 그 사이 값들이야. 정수를 집어넣는 것까지는 괜찮아. 음수여도. 됐어? 한 예로 2분의 1 집어넣어볼까? 넣으면 얼마? 루트 마이너스 2. 허수. 그래프에 표현 못해. 우리가 하는 그래프는 실수범위야. 허수 그래프 그리고 싶으면 대학교 가서 하세요. 합니다, 가면. 알겠죠? 재밌어요. 복소평면이라는 걸 배우게 돼. 수학과 가면 배울 수 있어. 다시 2분의 1일 때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아. 실수범위에서.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따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단지. 알겠죠? 즉 우리는 그래서 밑이 0보다 클 때, 즉 양수일 때, 그리고 1이 아닐 때만 따져볼 겁니다. 됐습니까? 자, 함수가 정의가 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뭐부터 결정해야 돼? 홍진아? 방금 내가 말했던 수많은 단어들 중에 하나가 있어. 뭐? 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되지? 그래, 정의역부터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정의역 체크합시다. 정의역은 어떻게 되지? x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모든 집합입니다. 그래서 x는 모든 실수여야 합니다. 됐죠?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정의역 정했으니까 내가 따질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 뭐? y값, 즉 치역. 함수값의 집합이라고 하죠. 자, 그럼 치역은 은빈아 어떻게 되겠어? 치역은 어떻게 되겠어? 치역은 어떻게 되겠어? 양수의 거듭 제곱을 하면 절대 0이나 음수가 될 수 없어. 그치? 그래서 y의 값도 무조건 어때야 돼? 양수여야 돼. 이렇게 써도 되겠죠? 0보다 큰 모든 실수. 아니면 0보다 크다까지만 적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됐니? 네. 뭐 나랑 유리함수를 한 친구들이 2명밖에 없는데, 홍진아, 우리는 요 선에 이 그래프는 절대 닿을 수 없다 했어. 왜? 0이 될 수 없으니까. 하지만 가까워지는 건 분명하지. 무슨 선? 점점 가까워진다? 오케이. 점근선. 다시 한번 홍진아. 점근선은 무슨 값? 5글자. 땡땡땡땡 값. 이씨. 될 수 없는 값. y는 0보다 크죠. 절대 0이 될 수 없어요. y는 0이 점근선이다라고 기억할 겁니다. 유리함수 때 다 까먹었어. 됐습니까? 점근선까지? 됐니? 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야. 원래 유리함수에서는 대칭선, 대칭점 다 정리했지만 지수함수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알겠죠? 대신에 지수함수만이 갖는 특별한 조건들 몇 개만 적어봅시다. 네 번째. 자, A 값에 관계없이 뭐 쓸 것 같냐? 은빈아. 그렇죠. 0,1 지난다. 아까 저 왼쪽에서 얘기하면서 했죠? 밑이 얼마인지 관계없이 지수가 0 되면 무조건 1 지납니다. 0,1. 됐나요? 자, 그 다음 특징. 자, 지수함수 기본형인 요 형태는 일단 무조건 1대1 함수예요. 그리고 그래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지수함수는. 맞죠? 그럼 1대1 함수면 우린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 첫 번째, 증가함수거나 또는 감소함수여야만 해요. 두 개가 공존할 수는 없어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그래프 내에서. 됐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게 또 있지?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쌤,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인데요. 자,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정의역, 정의역, 공역만 잘 만지면 무조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공역 자체를 요 치역이랑 동일하게 잡으면 당연히 1대1 대응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고 그 역함수의 정체가 바로 로그함수겠죠. 뒤에 가서 배우. 됐니? 괜찮을까? 더 써도 돼? 그럼 은빈이 출발. 저 시계 좀 느려. 16분이야. 자, 그럼 우리는 은빈이 없을 때 더 많은 내용을 한번 다뤄봅시다. 은빈이 우리 토요일에 함께 하자, 알겠죠? 수업 끝나고. 자, 그럼 이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가봅시다. A가 0보다 크고, 근데 A는 1이 아니래. 그래서 A의 범위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이 바뀔 겁니다. 오케이? 자, A가 0과 1 사이일 때, 그리고 A가 1, 4일, 1보다 클 때로 나눠서 그래프 개형 한번 다시 볼게. 자, 저기 왼쪽에 그려놓은 예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들아, A가 1보다 작은 양수면 계속 곱하면서 어때? 곱해보면 숫자가 점점점 작아지겠지, 그치? 그래서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 개형이 될 거야. A가 1보다 크면 거듭제곱을 많이 할수록 당연히 커질 겁니다. 증가하겠죠. 요게 y는 ax제곱. 얘도 y는 ax제곱. A의 범위에 따라서. 여기까지 괜찮니? 됐어? 자, 그럼 난 요번에 밑의 크기를 키워볼까 해요. 자, 밑이 만약에 커지면 어떻겠니, 얘들아? A라는 밑이었는데 밑이 좀 더 커져. 예를 들어서 2의 x제곱이었는데 나는 4의 x제곱이 궁금해.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해서 4의 거듭제곱은 더 빠르게 커지지 않냐? 근데 어디는 꼭 지나가야 되지? 0,1은 지나가야 되지. 기억하세요? 무조건 크로스 됩니다. 요게 밑이 커지면 이렇게 돼요. 일부러 사이즈 크게 한 거야? 알아볼 수 있겠죠? 밑이 커지면 더 가파라질 거야. 오른쪽 증가함수에 한해서. 자, 근데 0과 1 사이에서는 밑이 요 사이에서만 커지면 더 가파라지지 않아. 더 완만해져요. 요게 올라가면 안 돼요, 미안. 밑이 더 클 때야. 저놈보다. 어디에서? 요 범위 내에서. 언제는 가파라지고 언제는 완만해지고 헷갈리죠? 아닌가? 그래서 너희가 기억할 거는 무조건 만나는 요점에서 무조건 크로스가 일어나요. 밑이 다르다면. 알겠어? 그런 다음에 뭐에 대입해 보냐면 무조건 숫자 1을 대입해 보세요. 숫자 1을 넣어봤을 때 얘가 더 위에 있어야 되잖아. 라지 A, 얘는 큰 A, 얘는 작은 A니까. 알겠어? 오른쪽에서 무조건 위에 있어야 되는 거야. 밑이 크면. 그럼 왼쪽에선 더 아래쪽에 있어야 돼. 크로스가 일어나야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 1 넣어봤을 때 요건 작은 A, 요건 큰 A지. 네. 대입을 해보라는 얘기야. 숫자 1을. 알겠죠? 그러면 확실하게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됐니? 자, 평행이동, 대칭이동, 따로 설명하지 않아요. 문제 보면서 할 거야. 근데 우리 하나만 기억할게. 자, 지수함수에서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했을 때 안 변하는 놈이 있어. 누구냐면 x의 개수의 크기는 변하지 않아요. 요거까지 개념 노트에 쓰세요. 변하지 않는다.
요게 무슨 말인지는 문제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은 그래프 기억만 잘 그리면 최대 최소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오케이. 내용 정리되시고 나면 지수함수 프린트 펴주세요. 네, 자, 지수함수의 활용으로 방정식, 부등식이 있는데 줄여서 지수방정식, 지수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요거에 대해서 체크를 할 거고, 자, 방정식에는 이게 세 가지 개형을 배우게 될 거야. 첫 번째는 위치 같을 때. 자, 위치를 같게 만들 수 있으면 최대한 같게 만들어야겠죠. 이때 방정식을 어떻게 푸냐. 자, 다음과 같은 방정식이 있는 거야. A의 fx제곱은 A의 gx제곱이다. 자, fx, gx 겁먹지 마시고요. 그냥 x에 관한 식이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리고 음수인 거는 굳이 따지진 않을게요. 너무 복잡해져서. 여기까지 괜찮을까? 0보다 큰 경우에 위치 0보다 큰데 통일되어 있어. 자, 요 방정식이 성립하려면 은빈아 어때야 되겠니? 어떤 게 같으면 되겠어? 요게 성립하려면. 딱 봤을 때. 등호가 성립하려면. 얘는 얘다가 성립하려면 뭐랑 뭐가 같으면 되겠어, 이제? 그래, 취소가 같으면 되지, 그치? fx랑 gx가 같다라는 식으로 바꾸면 x에 관한 몇 차 방정식 이런 걸로 나오겠지, 그치? 근데 얘만 있지는 않고요. 자, 지수가 달라도 돼. 언제는 a가 1일 때. 요것도 있다라는 사실 까먹지 말아주세요. 밑이 1이면 지수가 얼마인지 관계없이 무조건 1이기 때문에 양변은 같겠죠. 받아들일 수 있을까? 네. 두 번째는 약간 밑이 같을 때는 했으니까 두 번째 뭐 나올 차례일 것 같아? 밑을 통일시킬 수 없으면 뭐를 통일시켰지? 우리 지수를 통일시켰죠. 지수가 같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다음과 같이 A의 fx제곱이랑 B의 fx제곱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야. A, B 둘 다 양수일 때만 얘기합시다. 와, 부등식은 좀 이따 쓸게요. 내가 너무 크게 썼나? 됐을까? 그럼 요번에는 어땠으면 좋겠냐? 뭐 다른 표현으로는 조금 아니다. 네, 이대로 합시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뭐랑 뭐가 같으면 이 식이 성립하는 거야? 당연히 위치 같으면 되지. A랑 B가 같으면 돼. 요번에 그럼 완전 똑같이 생겼지 뭐. 맞아? 근데 또 요것만 있는 건 아니고 밑이 달라도 같아지는 순간이 있지. 언제? 지수가 0이면. 얘도 빼먹지 마시라고. 지수가 0 되면은 뭐의 0제곱 뭐의 0제곱 항상 1로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저 방정식이 해가 되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 유형들은 치환하는 형태의 유형입니다. 자, 치환은 크게 두 가지가 등장할 거야. 어떤 거? A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경우, 또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보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괜찮을까? 자, 그러면 어때야 되지? 위에 거 초록색. 얘들아, x에 대한 전제 조건이 안 깔려있는 상황에서 다시 a가 양수인데 x는 아무런 제한 조건이 없다면 얘는 당연히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붙겠죠, t한테. 그리고 보라색에서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붙는다라는 거 항상 생각하고 계셔야 합니다. 치환하면 항상 치환한 놈의 범위 체크. 맞지?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할 거, x의 범위가 제한되면 t의 범위도 제한된다라는 사실 생각해 주셔야겠죠. 됐을까요? 왜 늦게 와? 왜 맨날 지각해? 밥 먹고 오고 있는데 어떤 설치한 아저씨가 제 친구를 때려가지고. 근데 그게 네가 늦은 거랑 무슨 일이야? 이씨 맨날 늦어. 늦지 마.
자, 그러면 요 초록색의 상황은 얘들아 어떤 유형이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죠? 어떤 유형이 많이 나오냐면 치환했을 때 2차 방정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t에 관해서. 치환했을 때. 됐어? 그때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식은 가질 조건 구하라고 할 거야. 됐니? 야, 그럼 원래 방정식의 문자는 누구야? x다. t는 내가 만들어낸 거야. 그치? 요거 문제에 나오는 요 말은 x에 관한 얘기야. 됐어요? 됐어? 그럼 어때야 될까? t에 관한 2차 방정식에서는 현우야 x의 값이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오려면 요 식에선 어떻게 근을 가져야 될까?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 요 양이라는 말이 추가가 됩니다. 간단해요. 치환을 했더니 만약에 얘들아 이건 쓰지마.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근데 이 치환하기 전이 만약에 3의 x제곱이라고 한다면 야 3의 x제곱 마일 나올 수 있니? 불가능이지. 그럼 이런 경우엔 x가 몇 개 존재하는 거야? 하나만 존재하는 거야. t의 값이 두 개 존재했지만 x의 값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됐어? 그래서 x의 값이 두 개가 존재하기 위해서 요 두 개가 서로 다른 양의 식을 이어야 된다. 요 문제를 이제 자주 보게 될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주 보는 것 중에 좀 어려운 유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지? 자, 그럼 상수일기하 문제는 어때요? 상수일기하. 얘는 뭐 하겠어? 그러면 해를 구한 다음에 뭐 x의 값 직접 구하라는 문제도 나올 수 있겠죠. 그 정도 딱히 뭐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지수 방정식입니다. 정리하시고 부등식도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네. 자, 이제 지수 부등식. 봅시다. 자, 지수부등식도 지수부등식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당연히 뭐랑 똑같이 아까 위치 같을 때. 자, 위치 같은 상황에서의 부등식 다음처럼 a의 x1보다 뭐 a의 x2가 크다. 자, 요거 풀어갈래 너희한테. 당연히 a는 양수일 때문에. 됐어? 이거는 뭘 이용하는 거야? 증가함수, 감소함수 이용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놈의 해는 a가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니까 뭘 집어넣어야 더 커져? 작은 값을 집어넣어야 더 커지죠. 부등호가 반대로 바뀝니다. 근데 a가 1보다 크면은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말은 위치 1보다 커 증가하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큰 거나 큰 거 나온다. 마찬가지 얘는 반대로라고 기억해 줍시다. 계속 내가 물어볼 거야.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수가 같을 때는 따로 그다지 얘기하진 않아요. 대신 부등식에서 특별히 나오는 게 있지. 뭐 항상성립. 자, 항상성립 문제가 나올 거야. 그치? 어떤 경우? 치환했을 때. 야, 우리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라는 건 어디서 했었어? 2차 부등식 할 때 나오지 않았니? 1차 부등식이랑? 그쵸? 치환했을 때 그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괜찮을까?
그럼 생각해보자. 너희 이거는 예전 예시니까 파란색으로 쓸게요. 자, 모든 x에 대해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컸으면 좋겠대. 2차는 보장해 줍시다. a가 0이 아니겠대. 이거 어떻게 풀었지? 정원은 이거 어떻게 풀었지? 2차 부등식의 항상성리? 끝이야? 누가 안 쳐다봐? 홍진아? 어떻게 풀어야지? 조건이 뭐지? 끝? 이씨. 은빈이 뭐야? A의 부호. 왜? 뭔데? 네. 뭔데? A의 뭐가? A의 부호가 그래프. 그러니까 뭐냐고 여기서. 뭐 해야 되냐고. 아니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A의 보가 뭐여야 돼? A 부호 플러스. 플러스죠. 그거 물어본 거야. 자, 이렇게 생겨야 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뭐 해줘야 된다? A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 and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조건 이렇게 두는 거였잖아. 됐어? 자, 근데 요번에는 우리 지금 배우는 지수부등식에서는 얘를 치환하는 거야. 됐어? 그래서 문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야 모든 x에 대해서 뭐 이런 식이 나온 거야. A를 쓰면 좀 그렇지? P라고 씁시다. 야 요게 성립했으면 좋겠어. 모든 x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나올 거야. 괜찮을까? 그럼 얘는 내가 t로 치환했어. t제곱 플러스 pt q p랑 t는 상수다. 0보다 크면 돼. 현우야 뭐 써주면 되겠냐?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근해 공식? 판별식. 그치, 판별식 똑같잖아. 그치? 이러면 다 틀린다고. 자, 파란색이랑 같이 구분해서 보세요. 파란색은 모든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야. 됐어? x에 모든 x라는 단어가 있고 그 x에 대한 2차 부등식일 때는 이렇게 푸는 게 맞아. 괜찮을까? 그럼 다시 모든 x라는 단어는 있어. 하지만 x에 관한 2차 부등식 아니지. 이해가요? 어떻게 바뀌어? t의 보호 0보다 크다로 바뀌어요. 모든 t 아니야. 차이점 비교해. 모든 x에 관한 2차 부등식 0보다 큰 t, t에 관한 2차 부등식 엄연히 다르지. 이해가요? 무슨 말인가? 그래서 판별식으로 푸시는 거 아닙니다. 뭘로 풀어야 돼? 요 놈의 왼쪽에 있는 놈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로 푸시는 거예요. 2차 함수 그려서 2차 함수 그리셔서 최소값이 0보다 크다로 푸는 겁니다. 판별식이 아니라. 됐어? 진짜 중요해서 그래 얘들아. 나중에도 쓰여. 삼각함수 가서도 쓰이고 로그 함수 가서도 쓰이고 앞으로 계속 나오는 내용이고 판별식을 쓰는 건 거의 고1 때 끝난다. 최소값 물어볼 때. 자,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 이제 문제로 갈게요. 네, 자, 로그 함수 시작해 봅시다. 개념 노트를 쓸 거고요. 우리 아이고 너 썼어? 다 최근 거 썼어? 방부등식에 멈춰 있어? 지수함수부터는 안 썼어? 그대로 다 써있니? 지수함수부터? 뭐 로그 함수 갑시다. 자, 지수함수에서 내가 한번 언급했을 거야. 로그 함수는 결국엔 지수함수와 역함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로그 함수라 함은 기본형부터 시작할게요. y는 로그 a의 x. 자, 밑이 a인 로그로 적어놨어.
너무나 당연하게 로그를 쓰기 위해서는 우리 0보다 커야 하고 1이면 안 돼. 누가? 밑조건 일단 들어가야겠지. 자, 진수는 누굽니까? x가 진수입니다. 그렇다면 진수 조건이 바로 뭐가 될까? 정의역이 될 거야. x의 조건. 정의역. x는 어때야 된다? 0보다 커야 한다. 0보다 큰 모든 실수가 기본형의 정의역이 됩니다. 치역 어떨까? 치역. 치역 어떻지? 치역? 로그 값 음수 나올 수 있어 없어 홍진아? 로그는 음수 있지. 소수점 아래로 내려갔을 때 마이너스 3점 얼마 가능하죠. 그쵸? 그래서 그냥 모든 실수죠. 자, 요게 헷갈리시는 경우에는 뭐랑 비교하시면 되냐면 지수함수와 비교하시면 돼요. 우리 지수함수 정의역은 0보다 미안해요. 모든 실수였고요. 치역이 0보다 크다였어. 이 둘은 분명히 역함수 관계라고 했어. 그치? 그래서 x, y의 역할이 바뀌는 거야. 그쵸? 여기까지 괜찮니? 됐죠? 그 다음, 자, 지수함수에도 뭐가 존재했지? 점근선이라는 게 존재했다. 우리 지수함수의 점근선 뭐였냐? x축이었단 말이야, x축. x축 위쪽에 그려지지, 그치? 될 수 없는 값, 얼마? y는 0. 즉, x축이 점근선이었어. 그렇다면 로그 함수는 은빈아, 뭐가 점근선이겠냐? y축이겠지.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x라는 놈이 0이 되면 안 돼. 그 값이 바로 점근선이고 y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됐어요? 네 번째. 얘들아, 지수함수라는 놈은 a의 값에 관계없이 뭐를 꼭 지난다고 했습니까? 0,1을 꼭 지난다라고 했어. 그쵸? a가 얼마인지 관계없이 0 넣으면 무조건 1 나오잖아. 그쵸? 그래서 로그 함수 기본형은 어때? a에 관계없이, a의 값에 관계없이 뭐를 지나? 1,0을 꼭 지나죠. 그래서 역함수기 때문에 x랑 y의 역할이 계속 바뀌어서 얘기가 나옵니다. 다섯 번째, 당연히 로그 함수도 1대1 함수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을 거야, 그리는 동안에. 그랬을 때 얘는 뭐 또는 뭐야? 그래서 증가함수 아니면 감소함수일 거예요. 그거는 누구랑 똑같이, 지수 때랑 똑같이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가 되고요. 밑이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지. 자, 그런 다음에 평행이동이 있고 대칭이동이 있고 막 할 거야. 그치? 우리 한 번만 지수함수 때는 안 했었는데 우리 대칭이동에 대해서도 조금 같이 한번 볼게. 알겠죠? 자, 우선 기본형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니까 기본형 그래프 a의 값에 따라서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생각 좀 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a가 1보다 클 때 지수함수부터 그려보자. 지수함수 이렇게 생겼지. y는 a의 x제곱. a가 1보다 클 때 됐니? 자, 그러면 나는 로그 함수라는 건 뭐라고?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y는 x 대칭해야 될 거 아니야. 역함수니까. 됐죠? 그래서 이 점선 뒤집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요 점을 꼭 지나면서 다음처럼 생깁니다. 요게 누구의 그래프라고? 로그 a의 x 그래프. 언제? a가 1보다 클 때.
됐어? 자, 그럼 하나 더. 요번에는 A가 1보다 작을 때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우리 밑이 1보다 작으면 지수함수 다음처럼 생깁니다. 기억나죠? 감소하는 형태로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생기게 되고요. 얘를 어디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킬 거야. 됐죠? 그럼 어때? y는 x와의 교점은 무조건 역함수도 지나야 되고요. 0,1 지나던가 1,0으로 내려올 거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로그 함수는 이런 식으로 생기게 돼요. 요게 y는 로그 a의 x 그래프. 언제? 밑이 0과 1 사이. 이런 식으로 된다. 괜찮을까? 됐지? 자, 두 번째. 밑의 크기를 좀 키워볼게. 밑의 크기가 커진다면 얘들아 더 가파라졌었어. y는 a의 x제곱. 됐지? a 값이 커지면 이렇게 y축에 가까워졌어. 그럼 당연히 로그 함수는 밑이 커지면 어때? x축에 가까워질 거야. 요게 누구 그래프라고? y는 로그 a의 x 그래프. 밑의 크기가 커지면 이렇게 x축에 달라붙게 되겠지. 됐어요? 자, 한 번 더. 얘도 어때요? 얘는 조금 조심스럽지. a의 x제곱. 밑이 커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1에 가까워지는 거지, 그치? 그쵸? 밑이 1에 가까워지면 그래프 어떻게 되죠? 쉽게 생각해봐. 얘들아, 밑이 1이면 그래프 어떻게 돼? 밑이 1이면? 상수함수라고 했지, 그치? 밑이 1이면 어떻게 돼? 옆으로 쫙 그려지겠지. 맞아요. 그래서 밑이 0과 1 사이인 상태인데 점점 커져서 1에 가까워질수록 뭐 하는 거야? 눕는 거야, 눕는 거. 눕다가 밑이 1이 딱 되는 순간 일자가 되는 거야. 너무 누워버린 거지. 완전히 누워버린 거지. 이해가 할까? 됐어? 그래서 밑이 조금 커지면 다음처럼 그림이 그려질 거야. 얘가 누구라고? y는 a의 x제곱. 됐어요? 그럼 당연히 로그 함수도 어떻게 돼요? 어디로부터 떨어졌어? x축으로부터 멀어졌죠. 다시 y축으로부터 멀죠. 그럼 얘도 x축으로부터 어때야 돼? 더 멀어져야겠지. 그래서 요점이죠. 요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줘야겠지. 그래서 y는 로그 a의 x제곱이 됩니다. 1에 가까워질수록. 여기까지 괜찮을까? 구분할 수 있겠니? 괜찮아? 대칭이동. 뭐 어려운 건 없어요. 자, 이제 편의상 밑이 1보다 큰 것만 그릴게. y는 로그 a의 x. 자, y축 대칭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y축 대칭은 누구의 부호반대? x의 부호반대. 오케이. x 앞에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생기면 대칭시킨 개념인 거야. 문제 없지. 자, 그런 다음에 내가 뭐 해주면 x축 대칭하면 이렇게 생기지. 얘는 뭐야? y는 마이너스 로그 a의 x죠. 괜찮니? 자, 하나만 더 들어갈게. 로그 a분의 1x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1제곱 아래로 a분의 1. 됐죠? 그래서 밑이 역수가 되면 y축, x축 대칭이구나 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어? 현우 잘 듣고 있어? 멍 때리는 거 아니지?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뭐 최대 최소 하는 거는 똑같아요. 그래프 그려놓고 범위만 책정해서 뭐부터 뭐까지 그것만 하면 되는 거라 크게 어려운 거 없이 문제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고요. 알겠죠?
자, 하나를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거까지 적어놓고 여기다 좀 써야 될 것 같아서 얘까지만 일단 먼저 다 채워 놓읍시다. 쓰던 거. 네. 지금 우선 첫 번째로 볼 거는 두 함수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 두 로그 함수를 봅시다. 자, y는 로그 그냥 밑을 뭐 a라고 합시다. x 제곱이라 y는 로그 자꾸 틀린다. 쏘리. 요놈 대 y는 2배의 로그 ax. 자, 요것 좀 한번 비교해 볼까 합니다, 얘들아. 같은 함수일까? 다른 함수일까? 같은 함수냐? 다른 함수냐? 홍진아, 너의 생각은 투표하자. 같다, 다르다. 홍진이. 그래, 너의 생각대로 얘기해봐. 처음 배우는 건데, 뭐. 다르다. 현우. 같다. 은빈이. 같다. 은정이. 같다. 지영이. 같다. 지우. 다르다. 자, 다르다. 승. 두 함수는 서로 다른 함수입니다. 자, 홍진이. 다른 이유는? 약간 예를 들어서 y는 ax라고 했을 때 a가 커지면 기울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아니야, 그건 아니야. 지우. 다른 이유는? 다르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그것도 좀 아쉽네요. 자, 둘 다 함수죠. 맞지? 근데 우리는 분명히 지수에 2가 있는 거 앞으로 나가도 된다고 했어. 맞지? 됐어? 근데 그 전에 있는 조건을 니네가 신경을 안 쓴 거야. 로그의 성질 잠깐 펴볼래? 맨 앞에. 뭐, 한 1쪽 아니면 2쪽에 있겠죠. 로그의 성질. 그럼 거기서 분명히 요게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을 거거든. 맞을까? 이런 성질이 있지. 이거 맨 위에 뭐라고 써있니? 안 썼니? 내가 설마? 봐봐. 그렇죠. m이 0보다 클 때만 되는 거야. 요 2가 나가서 곱해지는 것. 다시 m이 음수였으면 요렇게 못 쓰잖아, 로그. 이해 갈까? 요거랑 관련이 있어. 왜? 자, 우리 서로 같은 함수라는 거는 뭐가 같아야 되지? 서로 같은 함수? 서로 같은 함수 총 몇 개가 같아야 돼? 함수의 구성이 몇 개였지, 홍진아? 왜 눈을 자꾸 안 쳐다볼까? 함수의 구성은 얘들아 몇 개죠? 보통 이렇게 쓰잖아? f라는 함수가 구성되기 위해선 총 몇 개가 적혀야 돼? 3개. 맞아. 뭐? 정의역, 공역, 대응관계. 누가 누구랑 연결됐는가. 서로 같은 함수는 이게 모두 다 같아야 돼. 그치? 자, 아까 얘기했어. 로그 함수의 정의역 뭐라고? 로그 함수의 정의역은 무슨 조건이라고? 진수 조건. 자, 정의역은 진수 조건이야. 얘들아, 알겠어? 이렇게 함수 적혀 있으면 요 놈의 정의역 뭐니? 진수가 0보다 크다야. 자, 이 함수의 정의역 뭘까? 진수가 0보다 크다야. 얘들아, 요 두 정의역은 서로 같은 건가? 다르지. 왜? 얘는 뭐만 되면 돼? x가 0만 아니면 돼야. x가 0 빼고 다 정의역이야. 맞아? 근데 얘는 0보다 큰 게 정의역이잖아. 이 두 개는 정확하게 다른 함수예요.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좌변에 있는 놈은 뭐랑 같은 함수냐면 y는 2배의 로그. 자, 이 앞으로 나갈 수 있어. 다만 남는 게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 생깁니다, 얘들아. 이건 잘 좀 기억해 주세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x가 0보다 크다라는 보장이 있지 않는 이상 2가 앞으로 나가려면 무조건 절대값 생겨야 돼요. 자, 그래서 둘의 그래프를 비교해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놈의 그래프는 간단해요. 밑이 뭐 a가 1보다 크다라고 가정 좀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오른쪽 놈이 이렇게 생긴 놈이라면 왼쪽에 있는 놈의 그래프는 좌우 대칭입니다. 여기도 생기고 얘도 생깁니다. 그래프 자체도 달라요. x가 0보다 클 때 따로 그리시고 x가 0보다 작을 때 따로 그리셔야 돼요. 괜찮을까? 자, 그래서 저기서 절대값의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아까 절대값 그래프를 잠깐 얘기를 한 건데, 얘들아, x의 절대값 씌워지면 0보다 큰 쪽 그리고 반대편 대칭해서 똑같이 그려주면 돼요. 그걸 알고 있니, 혹시? 알고 있는 거 맞니? 진짜 믿어도 되니? 나머지는 왜 대답이 없어? 자,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한번 너희를 테스트 해볼까 해요. 요놈의 그래프를 한번 여러 가지 그려볼 건데, 첫 번째는 요거 한번 그려볼까요? 어렵지 않죠? 두 번째는 뭐 요거를 한번 그려볼까요? 뭐 이거는 너무 쉽겠다. 세 번째는 얘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 세 가지만 한번 그려볼까? 더 복잡하게는 안 할게. 이거 세 개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프 세 개. 네, 한번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방법은 간단합니다. 얘들아, 모든 x에 절대값 붙어 있으면 어떻게 풀면 되냐면, 첫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을 그리세요. 그럼 절대값도 풀리지, 그치? 그런 다음에 y축 대칭시켜서 그리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야. y의 절대값 붙으면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x축 대칭하시면 됩니다. 그 그래프. 요거만 알고 있으면 진짜 쉽게 그릴 수 있어. 알겠죠? 일단 첫 번째 거 못 그리는 사람 없지. 아니, 이거는 그리겠지. 그냥 그려놓고 뒤집어 올리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 받아들일 수 있지, 얘들아. 괜찮아요? 지원이 됐어? 요건 되지?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인가? 했니, 혹시 요거? 하긴 했어? 그래. 했어? 두 번째 건 안 됐어? 자, 얘 어떻게 해줘? 일단 말했잖아.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가정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뭘 그리냐면, 자,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식 세우면 저거 어떻게 돼, 식? y는? 그냥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이잖아. 그치? 언제?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럼 나는 얘를 일단 그려. 근데 진하게 그리지 마. 얘는 근이 얼마냐? 마3이랑 1일 거야. 맞아? 그래서 그래프는, 온전한 그래프는 원래 이렇게 생겨야 돼. 됐니? 근데 나는 그 중에서 어디 쪽 그린다고? 0보다 큰 쪽만 그려야 된다고, 요 그래프는. 그래서 얘만 그리는 거야. 됐어? 그런 다음에 이 노란색을 y축 대칭하면 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됐을까? 그 다음 마지막. 얘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어떻게 그리면 돼?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가정하면 주어진 식이 그냥 y는 x제곱 빼기 1이지. 그러면 요놈의 그래프는 점선으로 할게. 원래 이렇게 생긴 거야. 1, 마이. 근데 그 중에서 뭘 그리라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 즉, x축보다 위쪽만 그리는 거야. 이렇게. 됐어? 그런 다음에 이걸 뭐해? x축 대칭해서 똑같이 그려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깁니다. y의 절대값 붙여주시면. 그래서 기억해 놓으세요. 앞으로 자주는 아닌데 종종 등장합니다.
네, 그래서 되시면 프린트, 수업 프린트 이쪽으로 펴주시면 돼요. 요거 정리 잘 해놓으시고 저거 순서 하고 가면 되겠네. 자, 방정식 갑시다. 로그 방정식. 개념 노트 조금만 쓰면 돼요. 자, A 양수. 근데 1이 아니야. 뭐 A를 밑에 쓰겠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지죠? X1 양수, X2 양수, 뭐 fx 말고 이렇게 쓸게요, 그냥. 됐죠? 자, 첫 번째. 로그 A의 X1이 뭐 P라는 값을 갖게 됐어. 그럼 뭐라고 쓰겠어요, 누야? X1은 뭐 해야 돼? 당연히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A의 P제곱이라고 바로 쓸 수 있어야겠죠. 너무나 당연한 거지, 그치? 괜찮지? 두 번째, 로그 A의 X1이랑 로그 A의 X2가 같대. 그럼 당연히 뭐랑 뭐가 같아야 되니? X1이랑 X2가 같으면 되지. 문제 없어? 자, 이 두 개가 그냥 같으면 되는 이유는 로그 함수가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다른 값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 됐죠? 세 번째. 로그 A의 X1이랑 로그 B의 X1이 같대. 자, B도 밑조건 만족하고. 얘들아, 이게 성립하려면 어때야 돼? 은빈아? 그걸부터 말한단 말이야? 항상 뭐 상관없죠? 일단 모양을 봤을 땐 A랑 B가 같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는 방금 말한 대로 밑에 값에 관계없이 X1이 0이어도 식이 성립하겠지. 1이어도 성립하겠죠. 미안합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마지막 네 번째. 자, 로그 AX라는 표현이 반복돼서 나올 거야, 얘들아. 너무나 당연하게도 뭐 해줘야 돼? 치환이라는 걸 해줘야겠지, 그치? 자, 우리 지수함수는 치환하면, t라고 치환을 하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었어. 다시 한 번만 적을게. 자,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0보다 크다라는 식을 썼었어, 그치? 근데 로그 함수라는 놈을 만약에 t라고 치환하면 얘들아, x에 대한 제한 조건이 따로 없다면 범위가 어떻게 될까? 은빈아, 로그 요 값도 항상 0보다 커야 되나? 다시, 로그 값은 항상 양수인가? 로그 값 음수 나온 적 있나 없나? 있지? 그래서 이건 뭐야? 당연히 모든 실수야, 얘들아. 됐지? 자, 요게 어디서 조금 극명하게 좀 갈리냐면 지수 부등식. 기억나요? 2차. 치환했을 때 2차 되는 부등식 기억납니까? 그쵸? t라고 치환을 했더니 t제곱 어쩌고저쩌고 되는 부등식이 나올 수 있었지, 그치? 그때는 어땠어? 항상 성립이라는 말이 판별식으로 이어지면 안 됐었어. 맞아요? 왜? t의 범위가 양수니까. 0보다 큰 범위에서 항상 성립돼야지. 모든 실수 아니었지. 근데 요 놈을 로그 부등식으로 넘어가면 2차에 한해서 판별식 사용 가능합니다. 모든 실수라는 범위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뭐 로그 부등식에 나올 내용이긴 하지만 미리 한번 비교하면서 언급 한번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방정식까지만 할 거기 때문에 방정식 내용만 정리할게요. 적어주시고 프린트 9쪽 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지수 로그 마지막입니다. 로그 부등식. 자, 로그 부등식, 로그 함수의 활용에서 부등식에서의 활용을 의미하고 5줄에서는 로그 부등식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자, 두 가지 케이스만 보면 됩니다. 로그 A의 x1 보다 로그 A의 x2가 크대. 그럼 x1과 x2의 값 차이는 어떨 것 같냐? 은빈이 어떻게 생각해? 왜? 근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자, 케이스는 당연히 두 가지입니다. A, 밑이 0과 1 사이일 때와 밑이 1보다 클 때를 생각해 볼 거야. 얘들아, 밑이 0과 1 사이면 로그 그래프 그리면 증가야, 감소야? 감소. 자, 감소하는 놈이야. 이 상황은. 자, 그러면 감소할 때는 어때요? 더 큰 걸 집어넣으면 작아져야지. 그치? 그래서 부등호가 반대가 돼야 돼. 지수함수 때랑 똑같아, 얘들아. 같이 기억하면 돼요. 밑이 0과 1 사이는 부등호 반대로야. 근데 증가하는 함수라면 당연히 로그 값 큰 게 진수 값도 크다. 증가함수면 그대로 부등호 그대로 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 여기까지 문제 없을까? 직접 비교할 수 있겠지, 그렇지? 자, 근데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 매우 중요해. 얘들아, 우리는 로그의 부등식, 이런 식을 보기도 전에 이미 로그는 부등식을 갖고 있죠? 어떤 조건? 위조건. and 진수 조건. 야, 여기에 나오는 부등식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식을 풀다 보면, 그치? 무조건 다 겹치는 거 찾는 거야. 다시, 식을 변형하시기 전엔 요거부터 따진 다음에 변형하라고 분명히 강조했어요. 그쵸? 특히 로그 부등식 파트에서는 요거 때문에 틀리는 경우 많아. 아까도 여러 틀렸어, 참고로. 앞에 C1 수업할 때. 그래서 저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로그 A의 X라는 형태가 반복돼서 나오는 경우. 야, 반복이면 무조건 당연히 뭐냐? 치환이겠지. 자, 로그 A의 X를 T라고 치환을 합니다. 자, X에 대한 조건은 뭐죠? 일단 이렇게 써있으면 X는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돼? 진수니까. 맞지? 그럼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다른 조건이 없다면 T값은 범위가 어떻게 될까? 현우야. 모든 실수. 네, 모든 실수가 됩니다. 좋아요. 로그는 음수가 나올 수 있다고 했었지. 만약에 X의 범위도 바뀐다면, 제한된다면 T의 범위도 당연히 제한이 될 거야. 그럼 그거에 맞춰서 찾는 것도 연습을 할 거고. 자, 그러면 T라는 게 이렇게 치환했을 때 모든 실수가 된다면, 만약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된다고 해보자. 자, 모든 T에 대해서 이 부등식을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대. 뭘로 풀어야 되지? 지우야?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 뭘로 풀어야 돼요, 문제는? T가 모든 실수라는 보장이 됐을 때 T에 관한 2차 부등식 항상 성립 나오면 판별식으로 푸는 거야. 항상 떠있는 그림,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됐지? 뭐랑 다르지? 지수 부등식은 아니었어. 지수 부등식에서는 뭐였지? A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하는 순간 0보다 크다로 범위가 제한이 돼. 모든 T가 아니죠. 이 경우에는 뭘로 푼다고? 최소값, 최대값으로 푸는 거였어. 차이점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치환한 놈의 범위가 제한되면 판별식으로 푸는 문제 아니야. 근데 치환한 놈의 범위가 모든 실수고 2차 부등식 나오면 판별식 쓰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확실하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로그 부등식 내용 설명하는 건 끝입니다. 되셨으면 프린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린트 11쪽. 자, 34번부터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